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오라클 실무 테크닉 강의 2강을 함께할 박소연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입문자 분들에게는 입문 강의를 만약 듣지 않으셨으면 입문 강의를 들은 후에 본 강의를 수강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에 관한 기본적인 문법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라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이블 구조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DSC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C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로 기본 구조는 DSC 조회를 원하는 테이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DSC food 하면은 저기 보시면은 food가 대충 이런 컬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od라는 테이블은 name, price, close, review, 그리고 타입으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널 보시면 name 옆에 난널로 돼 있고 나머지는 돼 있지 않잖아요. 요거의 의미는 name 값은 name 컬럼에 넣을 데이터는 난널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name에 만약에 널을 넣으면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 뭔가 이 테이블을 만들 때 널이면은 안 돼. 얘는 널 값 넣으면은 오류 발생시켜. 얘는 꼭 뭐라도 넣어줘. 공백이든 뭐든 뭐라도 넣어줘야 돼. 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프라이스랑 뭐 클로즈나 리뷰 타입 같이 난널을 설정하지 않은 애들은 뭐 널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난널은 널 값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유형 보면은 name은 뭐 차, 그리고 price는 넘버, close는 바차2, 그리고 뭐 리뷰는 넘버 4, 타입은 바차2 29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좀 이게 뭐지 싶죠? 여기 보면은 바차 이 내가 있어도 얘는 1이고 29고 요거는 뭐냐면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최대 이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는 몇 글자까지다 이거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에 있는 글자가 만약에 차 50이면 나는 차 유형으로 50글자까지만 넣어줄 거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넘버 하고 오면은 난 넘버 5글자까지만 넣어줄 거야고 바차2 하고 1 하면은 난 바차는 1만 넣어줄 거야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넘버 4는 그러면은 넘버 유형으로 4글자만 넣어줄 거야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바차2 29는 나는 29글자를 넣어줄 거야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문자 타입으로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차랑 바차2, 크롭이 있는데 차랑 바차2는 저장 공간 처리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좀 딱딱하게 적어 놓은 건데 차는 우선 고정 길이 문자로 저장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고정적으로 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제가 차하고 25라고 지정을 해요. 고정을 하면은 요 A라는 뭐 DDD라는 글자를 그냥 지금 넣고 싶어요. 그래서 넣었어. 근데 그러면은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9글자 크기만 뭔가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 같은 경우에 차하고 25면은 나는 너가 처음에 25라고 설정했으니까 저장 공간 25를 줄 거야 라고 설정했으니까 너가 만약에 나한테 뭐를 주든 25글자 이내면은 너가 그 글자 안 채우면 그 글자를 내가 공백으로라도 채우겠어 하면서 공백으로 정말 채워요. 그래서 막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DDD만 있는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애가 넣어서 저장 공간을 25글자만큼 차지를 합니다. 반대로 바차 같은 경우는 저장 공간 25라고 내가 저장을 해놨어도 애가 알아서 그냥 너 9글자만 넣는구나. 그럼 나 9글자 크기의 저장 공간만 쓸게 하면서 저장 공간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차랑 바차가 있을 때는 바차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선생님 여기 아래에 있는 크롭은 뭔가요? 라고 하면 크롭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애예요. 그래서 최대 4기가까지고 문자로 4기가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대용량 처리할 땐 크롭을 쓰고 문자 타입으로는 뭐 작은 탐프 감싸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뭔가 사용할 때는 차랑 바차2를 쓴다. 그리고 요 둘의 차이는 저장 공간에 대한
조금 더 고정적이냐 가변적이냐의 차이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숫자 타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타입은 넘버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가변적이고 최대 22바이트까지예요. 그래서 뭐 숫자는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정말 1, 2, 3, 4, 5, 6, 7, 8, 90, 뭐 100, 50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날짜 타입으로는 데이트와 뭐 타임스탬프가 있는데 이걸 어떨 때 사용하냐면 보통 날짜 연산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쓰면 좋은 점이 만약에 내가 오늘이 만약 2022년 8월 6일이라고 해도 이걸 넣었을 때 지금 요일이 어떤지 파악할 수도 있고 뭐 연도, 월, 일 이런 거를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초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뭐 그 2022년 0806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로 표현해도 되지 않나요? 봤을 때 차이가 없잖아요. 뭐 얘를 작은 따옴표로 감싸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날짜 연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일 전 데이터를 뭔가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그냥 숫자형으로 돼 있으면 임의로 우리가 2022년 8월 1일로부터 100일 전 데이터를 가져온다 칩시다. 이게 만약 숫자 타입이면은 지금 2022년 0801 빼기 그냥 100이죠. 그러면은 2022년 0701이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그냥 빼기 100 한 거니까. 101이 아니고 100을 한 거니까 숫자 타입은. 근데 날짜 타입일 때 마이너스 100일이면은 당연히 7월은 안 나오죠. 7월 정도는 30일 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한 100일 전으로 마이너스 100일 하면은 2022년 0423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 연산이 필요한 부분에선 날짜 타입으로 지정을 해줘야지 원하는 날짜 연산 값을 얻을 수 있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롭에 대해서 아까 크롭 봤었죠? 빌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애로 여기 뭐 이것저것 써봤지만 기억해 두실 건 뭐 두 가지 정도입니다. 크롭은 문자열 타입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이다. 그리고 빌록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비디오, 오디오 같은 애를 저장하는 아이다. 그래서 둘은 뭐 4기가까지는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때 문자열이면 크롭, 그리고 문자열 외에 뭔가 비디오, 사진을 저장하고 싶을 땐 빌롭으로 저장을 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은 문자열 데이터를 날짜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toDate로 감싸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 데이터를 날짜로 바꿀 때 이렇게 예시로 하면은 2022년 0801 하고 포맷을 잘 정하는 거예요. 요 뒤에는 그냥. 그러면 요 포맷대로 짝대기대로 연도, 월, 일을 구분을 할 때는 슬래시로 할 거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직은 문자인데 요거를 감싸줌으로써 날짜 연산이 돼서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날짜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요거는 투차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sysdate는 오라클에서 제공을 하는 날짜 함수인데 임의로 그냥 넣은 건데 이렇게 날짜를 넣고 투차 하면은 날짜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꾸니까 문자열을 날짜로 바꾸고 싶을 때는 toDate, 날짜 데이터를 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는 투차인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은 오라클 연산 중에 하나인 수치 연산 중 하나인 반올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반올림은 수치 연산 중 하나로 반올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라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뭐 select 하고 반올림하고 싶은 뭐 컬럼 감싸준 다음에 from 테이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예시인데 라운드 샘플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고 싶은 컬럼이 뭐 스톡 네임, 프라이스, 그리고 레이트, 그리고 라운드한 레이트랑 레이트 해가지고 한번 둘의 값을 뭔가 반올림 전과 후로 비교를 하면은 여기 스톡 네임에는 이름이 잘 나와있죠? 뭐 삼성전자, LG, 현대차, 프라이스는 제가 그냥 임의로 넣은 주가예요. 라운드는 2.4, 그냥 2.4였는데
우리가 옛날에 수학을 했었던 걸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0.5 이상이어야지 이제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소수점, 여기가 뭐 0.5가 안 넘으니까 그냥 버림됐고, 얘 같은 경우에는 0.5 이상이니까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10.1 같은 경우에는 0.5가 안 됐으니까 버림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싶을 때는 셀렉트하고 라운드 반올림하고 싶은 컬럼하고 여기 1하고 from table 조회할 테이블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아까 라운드 했었던 것처럼 요거 하고 그냥 컴마하고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반올림을 하고 싶을 때는 내가 뭔가 조회 반올림 하고 싶은 컬럼 뒤에 쉼표하고 뭐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10단위를 반올림을 하고 싶어 하면은 셀렉트 라운드 반올림 하고 싶은 컬럼 하고 -2 from 조회할 테이블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100단위로 뭔가 반올림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셀렉트 하고 라운드 반올림한 컬럼 하고 -3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1000은 -4. 그러면 만은 뭘까요? -5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직접 오라클 SQL 디벨로퍼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 이미지는 학습할 때, 복습할 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라운드 샘플란 테이블이 있는데 우선은 뭔가 조건물이나 이런 걸 넣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보면 종목명과 그냥 주가, 레이트가 들어있죠. 요거를 위에 있는 걸 실행을 해서 반올림이 잘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쿼리를 해석을 하면은 나는 가져오고 싶어 스톡 네임을, 그리고 프라이스를, 그리고 가격은 1000단위로 반올림한 거, 그리고 요걸 별칭으로 그냥 제가 다우전드 업을 했어요. 그냥 보기 편하게. 그리고 100단위 올리고 싶으니까 -3, 요거는 100 업, 그리고 뭔가 10단위 업하고 싶으니까 -2 하고, 요건 소수점 둘째 자리였죠. 1은 하고 그냥 레이트 해서 요거를 조회를 하면은 일단 종목명 잘 나왔죠. 삼성전자, LG, 현대차 이렇게 나왔고, 프라이스는 이렇게 63,050원, 10,040원, 25,000원 하고, 다우전드 업이니까 여기 일단 속하는 애는 현대차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25,000원에서 30,000원이 됐죠. 자, 그러면 LG 같은 경우에는 버려졌고, 여기도 3,000이니까 안 되니까, 100 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0이죠. 그래서 뭐 올라가는 반올림 된 애가 따로 없죠. 10업 같은 경우에는 속하는 애가 삼성전자겠네요. 그러면 50이 100이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깔끔하게 버려졌다. 그럼 라운드 레이트 1 했을 때 여기 원래 바뀌기 전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올라갈 애는 소수점 둘째 자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1.752인 얘밖에 없겠죠. 그래서 1.8로 제대로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라운드는 뭔가 어떤 수치를 내가 조금 깔끔하게 보고 싶거나 그럴 때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강의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반올림을 했으니까 그거에 약간 반대되는 버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림은 정말 버림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진짜 깔끔하게 보고 싶을 때. 이거의 기본 구조는 우선은 라운드에서 그냥 트렁스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 기본 구조가 트랜스 버림하고 싶은 컬럼 from 테이블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막 1000단위, 10단위, 100단위 요것도 라운드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단위로 업하고 싶다면 -4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뭔가 버림하고 싶다 하면은 그 -4 해주시면 되고, 뭔가 100단위로 버림하고 싶으면 -3, 그리고 10단위로 버림하고 싶으면 -2, 그리고 뭔가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버림하고 싶으면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샘플을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테이블입니다. 커리만 바꿔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다 깔끔하게 잘 버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10 아래, 1000 다운 아래 다 버려졌고 100도 요거도 여기도 16인 거 버려졌고 752 중에서 여기 52인 거 버려졌고 여기 10.135에서 10.1만 남았죠. 여기 둘째 자리 이하부터 버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문자열 연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연산은 문자열도 뭐 연산할 게 있나요? 이걸 뭐 4층 연산하나요? 할 수 있는데 뭐 똑같은 문자를 뭔가 반복해서 쓴다던가 아니면은 문자열 결합을 할 때 요걸 씁니다. 뭐 약간 이 11자 같은 LLII 같은 요 짝대기를 쓰는데 문자열 결합은 보통 이제 더해준다, 이어준다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뭐 컬럼과 컬럼들 사이를 이어서 뭔가 보고 싶을 때라던가 이런 때 사용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요 짝대기를 쓰고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컨캣을 사용합니다. 네, 우리는 오라클 실무 테크닉 강의니까 오라클 기준으로 요거를 쓰는 거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선생님 요 짝대기는 뭘 쓰면 되나요? 뭐 II 쓰면 되나요? LL 쓰면 되나요? 하는데 요거는 여기 쓴 것처럼 시프트하고 돈 모양 있잖아요. 그 달러 모양? 아니다, 원 모양?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2번 쓰시면 짝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자열 결합의 형태를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컬럼별로 애플하고 이즈하고 레드가 있어요. 이거를 다 결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애플하고 짝대기하고 그 다음에 레드하고 짝대기하고 이즈하고 그 다음에 짝대기하고 레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예시로 하나 쓴 건데 만약에 제가 프라이스랑 유닛을 합쳐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프라이스 컬럼이랑 유닛이 있으니까 프라이스하고 짝대기 유닛 해가지고 요걸 그냥 별칭으로 유닛 프라이스 해가지고 둘을 합친 결과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럼 정말 잘 되는지 한번 SQL 디벨로퍼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exit error 원래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었던 테이블 같은데 우선 그냥 테이블 파악 겸 봅시다. 맞네요. 우리 아까 배웠었던 거 한번 써볼까요? DSC로 데이터에 컬럼이 얼마나 있나 봅시다. 자, 보면은 되게 많죠? 종목명, 뭐 템포 코드, 프라이스,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영어를 한지 좀 오래돼서 이거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고 요거는 상장 주식수, 헐기너는 외국인 보유 비중, 그리고 볼륨은 거래량, 뭐 마켓은 뭐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구분할 때 세일즈는 뭐 매출액, 그리고 오피는 영업이익, 그리고 넷은 당기순이익, 기프트는 그냥 제가 이거 임의로 배당금을 약간 선물같이 느껴서 임의로 배당금이라 했었고 세일즈 퍼는 매출 증가율 이런 거 약자 레지스트레이션은 뭐 기록해서 굉장히 많은 컬럼이 있죠. 요거 보시면은 문자열 같은 애들 일단 다 바차로 돼 있고 숫자인 뭐 프라이스라든가 뭐 수 같은 것들은 다 넘버로 돼 있죠. 뭐 테이블 구성할 때 요거를 쓰시면 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건 요거였죠. 자, 종목명이랑 주가를 보고 싶고 단위 합치고까지 해서 보면 짠 해서 56,400까지만 적혀있던 원 하면은 요거 합쳐진 거 잘 볼 수 있죠. 요거도
37만 500원인 애가 이렇게 원 합쳐진 걸 보면서 문자열 결합이 요거 두 개를 쓰면은 짝대기 두 개를 쓰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문자열 추출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결합했잖아요. 그럼 이번엔 떼는 것도 배워야겠죠? 자, 문자열에서 원하는 문자열을 추출할 때는 서브스트링을 사용한다. 생각보다 결합보다 추출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일단 기본 구조 요리가 서브스트링하고 문자열하고 시작 위치 길인데 이 시작 위치는 뭔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몇 번째부터 보여줄지. 그래서 만약에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을 때 난 가나다까지만 보고 싶어. 그러면 가가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1 적어주시고 길이는 가나다니까 세 번째 해서 3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자열에 뭐 예를 들어서 자, 붙여놓기. 이게 가나다 하고 시작 위치. 가나다라 마바사. 근데 뭔가 가나다만 보고 싶을 때 그러면은 여기 하고 3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 시작 위치, 길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 빼고 숫자만 보고 싶을 때 아니 아까 붙여놨던 원자고 또 떼요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자, 이거를 하고 싶으면은 1부터 5번째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보면 약간 지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서브 쿼리가 등장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냥 보기 편하라고 결과 그 이미지 콜앱에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기 편하라고 한 건데 저희가 지금 볼 건 여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자, 여기 유니프라이스 여기 개발자든 데이터 분석가든 코딩을 하는 사람은 틀린 그림 찾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 오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쓰고 고쳐야 돼서 자, 그러면은 유니프라이스를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보고 싶어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자, 원래는 이렇게 56,400원이었던 애가 56,400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쓰려는 거는 그냥 원을 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원을 제외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한 10,000원 이내였던 애들은 그냥 원이 그대로 붙어 있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10,000원 이내에는 원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맞는 퀄이죠. 조회 값이. 자, 그래서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문자열을 추출할 때는 서브스트링을 쓰면 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분의 스페이스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스페이스 제거할 일이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저희 앞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뭐 차랑 바차 얘기하면서 뭐 25글자였던 애가 9글자 넣어도 16글자 뭐 공백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는 그런 공백이 있는 거를 대비를 해서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데이터에 여백의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트림의 기본 구조는 트림하고 라운드처럼 내가 뭔가 제거를 원하는 애들을 감싸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뭔가 이거는 널값이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그냥 오라클 상에서 봤을 때는 제가 따로 드래그 안 하면은 얘 뭐 널값인가? 하고는 이제 있다가 널값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정말 쿼리나 이런 거 다 완벽해요. 근데 안 됐다 하면 공백이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 쓴 것도 그냥 봤을 때는 같아 보이는데 요거 같아 보이죠? 여기 이게 파이썬에서 참고로 콜앱은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편집기? 뭐 그런 건데 또 노트북을 뭐 기반으로 한
그렇게 했을 때 얘랑 A랑 B랑 있을 때 그냥 딱 봐도 같아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뭔가 점 같은 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나머지 다 공백인 거예요. 공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딱 실행을 했을 때는 걸리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아무튼 여기 그냥 봤을 땐 같아 보이죠. 근데 드래그하면 공백이 들어간 애들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아무튼 트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푸드라는 테이블 지난번에 입문 강의 때 봤던 게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 네임에 들어가 있는 공백을 제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그냥 푸드 테이블을 봅시다. 자, 푸드 테이블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 테이블은 일단 제가 그냥 여의도에서 간간히 가는 식당들을 넣어둔 건데 가격과 뭐 리뷰랑 그 기타 메뉴 같은 것들은 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푸드라는 테이블이 지금 있는데 여기 눈치 빠른 분들은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점을 알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공백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음식점 이름이잖아요. 쫙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글자 수가. 근데 여기 보면 네임이랑 프라이스랑 지금 엄청 뭐 길이 자체는 비슷한데 요 폭 같은 거 있잖아요. 폭이 더 넓지 않나요? 이게 지금 공백이 들어가 있어서 이 공백에 따라서 이게 길이에 따라서 여기 컬럼 여기도 조금씩 길이가 다르거든요. 지금 공백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다른 애들보다 넓은 걸 다른 컬럼보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오겠구나. 자, 이거를 우선은 공백이 들어가지 않았군요. 그럼 뭐 바꿔주면 되니까. 잠깐만요. 이걸 바꾸는 법은 간단하게 뭐 인서트나 이런 것도 있는데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 그 테이블 여기 연필 모양 있잖아요. 연필 모양 누르고 여기 아니고 몇 개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는 열심히 제가 스페이스바를 친들어 드리죠. 이름 다 줄었네. 뭐였지? 맥도날드. IM 베이글까지만 쳐봅시다. 하고 이걸 누르면 커밋이에요. 그래서 커밋하면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공백이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근데 여기 고치지 않은 애들은 공백이 안 들어가 있죠? 우리 그럼 이렇게 제가 지금 막 갓 넣은 공백을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안 들어가졌다. 왜? 뭐가 문제야? 오류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실수를 했네요. 바보 같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캣은 그냥 제가 임의로 지정한 제 그거 계정 그거거든요. 근데 푸드 테이블의 네임열에 대한 값이 너무 크다. 실제는 30인데 최대값이 30인데 지금 32가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많은 최대값보다 큰 수를 넣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왠지 여기에서 제가 과하게 넣었던 것 같은데 좀 줄여서 혹시 과유불급이죠? 다시 넣고 하면은 이번에는 커밋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공백이 흐뭇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공백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트림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트림이 안 된 애는 이렇게 봤을 때 공백이 들어가 있죠? 얘도 그렇고. 근데 트림되어 있는 애는 이렇게 공백이 잘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서 암튼 공백이 있을 때 제거한 애는 트림이다. 트림을 쓰면 공백이 제거된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아까 커밋하고 이제 최대값보다 좀 더 큰 글자를 넣을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까지 봤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날짜 연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연산은 날짜, 시간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연산인데 뭐 기간 검색, 특정 날짜 추출할 때 사용하는 거다. 뭐 기간 검색은 뭐 여러 번 그런 거 있잖아. 뭐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나 한 8월 1일부터 6일까지 여행 갈 거야 하면은 그냥 그 between A and B 이것처럼 하면 되겠죠, 날짜 연산할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시스템 날짜를 그냥 테스트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오라클 시스템 날짜가 시스테이트라는 겁니다. 요거는 하드웨어 상에서 실시간으로 얻는 일시적인 데이터로 이거를 쿼리를 조회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를 조회하는 게 select하고 sysdate from dual 요걸 하면은 지금 실시간 그 시간을 볼 수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마이너스 뭐 month 해주면 한 달 전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날짜인 8월 6일인 게 나오죠.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뭔가 테이블 쓴 게 듀얼이라는 테이블을 선생님이 따로 뭔가 그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인서트를 해서 만든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라클에서 그냥 제공을 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그냥 날짜 조회를 할 때 아까 그 푸드 테이블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오라클 SQL 디벨로퍼에 접속해가지고 테이블 만든 다음에 뭐 아무거나 테이블 이름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한 다음에 그냥 여기 뒤에 하면은 그냥 어떤 테이블에서나 시스테이트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실시간 날짜를 아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듀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 얘는 우선은 오라클 자체에서 제공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약간 함수라든가 뭔가 테스트를 할 때 주로 쓰는 건데 약간 자기 자신 본인 테이블, 약간 하나의 테이블을 쓸 때도 나중에 사용하고 그래서 아무튼 쓰임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그냥 테스트를 할 때 쓰는 거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요거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참고를 해놨습니다. 뭐 제 지인이나 제가 따로 쓴 건 아닌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다 보면 영상의 길이가 정말 막 5-6시간 될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만 이번 강의 때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뭐 날짜 연산을 할 때 좀 뭔가 원하는 형태로 추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도만 추출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면 뭐 달만 추출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면 뭐 날짜 아니면 시간, 분초 이거 추출하고 싶거나 아니면 나는 한꺼번에 다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다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약간 포맷 원하는 형태를 뭔가 그 날짜 연산하고 싶을 때는 아까 날짜니까 일단 데이트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트 타입을 문자열로 바꿔줘야 돼요. 문자열로 이제 바꿀 때 내가 이제 원하는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포맷 연도인지 월인지 내가 지금 바꾸고 싶은 포맷이 어떤 건지를 그 날짜하고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그래서 여기 YYYMMDD는 좀 그래도 YYY는 대충 이어의 약자인 Y를 4번 쓴 거구나. MM도 뭐 once의 앞자를 2번 쓴 거구나. 뭐 DD도 day를 2번 쓴 거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가 조금 살짝 암기의 영역. 그래서 시간을 의미하는 애는 HH24다. 그리고 분은 이제 MI다. 그리고 초는 SS다. 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따가 실습할 건데
이거는 제가 이때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캡처를 했었던 화면인데 이거 보면은 이때 당시는 7월 30일이었네요. 그리고 뭐 100일 전 같은 것도 제가 임의로 넣었는데 지금 시간은 그럼 이때랑 비교했을 때 언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우선 따로따로 다 분류했었는데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셀렉트를 남발하지 말 걸 그랬네요. 콤마 해주시고 여기도 콤마하고 C를 지웠네. C 이렇게 하면은 이거야. 깔끔하게 지금 무슨 연도인지 그리고 몇 월인지 일인지 지금 몇 시인지 새벽 1시죠. 1시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시고 지금 강의를 찍는 날과 시는 2022년 8월 6일 새벽 1시 14분 55초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거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시간 바뀌어 있는 거 보이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쿼리를 실행했을 때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우선 원하는 형태의 뭔가 문자열 포맷을 얻고 싶으면은 시스테이트 여기 내가 원하는 날짜 넣고 여기 내가 원하는 포맷 넣고 그 다음에 투차로 감싸주는 게 포인트다. 자, 그러면은 강의로 돌아가서 자, 근데 이거 날짜열 연산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달 전이나 1년 전 뭔가 날짜를 가져오고 그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야 하는 상황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뭔가 비교를 할 때 전년도랑 올해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애드먼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까 거는 그냥 이제 조회였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시간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애드먼스니까 이게 달을 기준으로 연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 전으로 가고 싶다 하면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고 아까 여기선 그리고 만약에 1년 전에 마이너스 12 그리고 한 달 후면은 플러스 1 1년 후면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내가 원하는 계열수를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듀얼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직접 보면은 이때 강의 자료를 만들 때는 2022년 6월 30일이었죠. 1년 전인 거는 이때가 7월 30일이었으니까 21년 7월 3일인 거, 30일인 거 잘 나왔고 한 달 후인 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지금 8월 6일이니까 9월쯤 나오겠죠? 조회를 하면? 자, 그러면 조회를 하면 이렇게 한 달 전은 8월 6일에 한 달 전은 7월 6일이죠. 그리고 1년 전은 21년 8월 6일인 거, 한 달 후는 9월 6일인 거, 그리고 1년 후는 2022년이니까 지금 2023년 8월 6일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러면은 날짜 관련해가지고 시스테이트밖에 따로 뭔가 제공을 안 해주나요? 오라클에서? 라고 하면은 이제 표준 SQL에서 다 제공을 하는 커런트 타임스탬프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강의하다 보면 목이 타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아까 에드먼스는 그 월이었잖아요. 요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루 전을 보고 싶다면 마이너스 1 하면 되고 하루 후를 보고 싶다면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법은 간단해요. select current timestamp from하고 조회할 테이블.
근데 이게 MySQL 같은 경우에는 from 테이블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오라클은 조금 형식을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조금 따지는 편이어서 문법에 맞춰서 줘야 할 테이블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오라클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select current timestamp 플러스 1 from dual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지금 2022년 6일이니까 강의한 날짜 기준으로 플러스 1이니까 6 더하기 1에서 7이죠. 그러면 600이 1 하면은 오겠죠. 그래서 2022년 08, 0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날짜형 간의 뺄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형 간의 뺄셈은 MySQL에서는 우선은 date difff라는 애를 제공해줘서 이거를 그냥 라운드처럼 묶은 다음에 내가 뭔가 원하는 그 날짜들을 넣으면은 이제 뺄셈을 해주는데 오라클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일단 원하는 그 날짜를 넣고 그 다음에 원하는 지금 포맷으로 그 날짜 연산이니까 todate로 묶어주고 해서 뭐 날짜형이니까 toDate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8월 1일 빼기 7월 31일은 2021년이니까 마이너스 364가 나오죠. 뭐 요 기능으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날짜 2022년 08, 06 이런 거 그냥 만약에 제가 20년 7월 31일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직접 빼보면은 아 나는 오늘로부터 8041일 정도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또 날짜 연산을 통해서 내가 며칠이나 살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간의 뺄셈도 한번 해볼게요. 시간간의 뺄셈은 날짜보단 생각보다 할 일이 없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실습만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4 해주는 거는 이 포맷이어서 깔끔하게 보고 싶어서 라운드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오죠, 잘. 근데 라운드 처리돼서 좀 숫자가 너무 6시 빼기 1이니까 5시간은 많은데 아무튼 잘 나왔죠. 케이스 웬, 이번에는 케이스 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능이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어떨 때 쓰냐면 임의의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케이스 웬과 비슷한 디코드라는 애도 있는데 이게 표준 SQL도 아니고 디코드가 쿼리의 가독성이나 이런 게 케이스 웬이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늘 수업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코드랑 케이스 웬을 한꺼번에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케이스 웬부터 익히시고 그 다음 좀 시간 남는다 싶으면 디코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알면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우선 기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하고 내가 조회하고 싶은 컬럼하고 케이스 웬 그러니까 이런 조건일 때 then 그럼 리저트 1을 보여줘. 리저트 1로 치환해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컨디션 2 만약에 이런 조건이면 컨디션 2의 조건이면 리저트 2로 해줘. 그리고 컨디션 뭐 n이면은 리저트 n으로 해줘. 그럼 요거 외에는 이런 조건 외에는 다 리저트라고 표시를 해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when에 그럼 조건들 다 끝나요. when 하고 요런 조건 외에 요거야 라는 요거 다 끝났잖아요. 조건이. 그러면은 나는 요 조건들을 뭔가 한꺼번에 있는 컬럼들을 나는 리저트라고 부를 거야 를 의미합니다. end는. 그래서 여기 그냥 내가 그냥 리저트 말고 뭔가 별칭처럼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여기 다.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 when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만약에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 가격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15,000원 이상이면 점심치고 비싸 라고 하고 10,000원이면 적당한 가격, 10,000원 이내면 요즘 물가 생각했을 때 저렴한 거 아닌가? 해서 저렴한 가격 이거를 케이스 웬으로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푸드 테이블 하면은 자 보면은 쿼리 해석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푸드라는 테이블에서 네임을 보고 싶어. 그 다음 프라이스 보고 싶고 케이스는 만약에 15,000원 이상이면 점심치곤 비싸 라고 기록해줘. 그럼 15,000원 이상의 식당들은 다 옆에 점심치고 비싸가 적혀 있겠죠? 근데 만약에 10,000원이야. 그러면은 이제 요즘 물가치고 적당하네 라고 해서 이제 적당한 가격을 찍히겠고 이제 10,000원 이하인 애들은 미만인 애들은 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else unknown은 여기서 unknown은 어떤 가격대일까요? 자, 쭉 보면은 우선 10,000원 이내인 건 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10,000원이랑 15,000원 그러니까 1,100원부터 14,900원까지는 언론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해석한 쿼리가 조회 결과가 잘 나왔는지 봅시다. 자, 보면 10,000원 이하죠? 저렴한 가격 맞죠? 6,000원 저렴한 가격 맞죠? 8,000원도 그렇고 12,000원 언론 여기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값이니까 맞죠? 15,000원 점심치고는 비싸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짠 쿼리대로 결과가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파이썬 했던 분들은 이거 if랑 비슷한데?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if문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SQL계의 if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if문을 모르시는 분은 가볍게 설명드리면은 파이썬 이렇게 변수, 그러니까 막 이 데이터를 넣을 뭔가 저장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넣으면은 얘를 지정하면 만약에 지금 내가 넣을 값은 10,000원이야. 근데 이것도 똑같이 15,000원 이상이면 이렇게 프린트로 비싸. 10,000원이면 적당해. 가성 10,000원 미만이면 가성비 굿 약간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적당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바꾸면은 이 조건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굉장히 둘이 느낌이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케이스 웬 표기 방식 두 번째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자바 스위치 문이랑 비슷한데 이게 단순 값을 뭔가 비교를 할 때 많이 써요. 이게 어떤 말이냐? 뭔가 위에 거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번째 방식은 비교 연산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값이 심플한 애들을, 그러니까 뭔가 딱 값을 한 번에 정의를 딱 해줄 수 있는 애들?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일단은 저희 아까 케이스 뒤에 뭐 따로 컬럼 없었잖아요. 그냥 바로 when 하고 price 뭐뭐면 뭐뭐다 약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비교할 컬럼 딱 쓰고 지정을 해줍니다. 15,000원이면 점심치고 비싸. 10,000원이면 적당한 가격. 7,000원이면 저렴한 가격. 이렇게 해서 딱 지금 조건을 건 애가 3개예요. 그럼 요 가격대가 아닌 애들은 다 뭔가 이 외에 뭔가 else로 불리는 애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한번 else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우선 일단 주석 처리하고 자, 아까 봤던 대로 15,000원이면 점심시간 비싸 10,000원이면 적당한 가격 7,000원이면 저렴한 가격 이렇게 저렴인데 럼으로 돼 있네요. 저렴.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자, 보면은 정의했었던 7,000원은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15,000원이면 점심시간 비싸 10,000원짜리 보고 싶은데
몇 년 산 다음에라고 이제 10,000원이면 적당한 가격이라 나온 거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가격을 지정한 애가 3개밖에 없었죠? 7,000, 만원, 15,000원 이렇게. 그 외에는 다 지금 널로 돼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 뭐 else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은 다 널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케이스 when 했을 때 특별한 경우 아니면 else를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뭔가 널값 보기 싫으면 좀 더 조건을 촘촘하게 잡는다던가. 그리고 뭐 만약에 여기서 빼먹었어요. 여기서 뭔가 케이스 when에서 빼먹었으면은 when하고 else 빼먹었으면 여기 뒤에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를 애를 낱너리네만 보고 싶어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그 조건식 뭐 15,000원, 만원, 7,000원에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보면 케이스문에서 else를 생략한다면 만족하는 데이터가 없다면 널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샘플로 넣어둔 거고 학습을 위해서 기억해 두라고. 케이스문은 좀 많이 쓰이는 편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보고 싶으시면 요거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실습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블로그 글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엔 디코드인데 아까 디코드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알아야겠죠? 나중에 쿼리 같은 거 유지보수 할 때 이거 모르면 좀 쪽팔린 일이죠?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스위치문이랑 굉장히, 그러니까 케이스 when 표기 방식 두 번째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표기 자체는 간단해요. 그냥 디코드하고 우리가 조회할 쿼리하고 디코드하고 이제부터 내가 조건을 걸 컬럼 이름 쓰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딱 쓰시면 됩니다. 15,000원이면 비쌀 거야. 비싸다. 만원이면 적당한 가격. 그러니까 여기는 는과 같은 느낌이죠. 15,000원이면 는 비싸다. 만원이면은 뭐 적당한 가격. 7,000원이면 저렴한 가격. 그리고 여기 else는 따로 안 쓰고 마지막에 조건들 딱 쓰고 얘 키가 없죠. 키밸류라고 해야 되나? 지금 짝이 없죠. 나머지 두 개는 다 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else는 unknown으로 할 거다. 이 외의 값, 그러니까 15,000원, 만원, 7,000원 이외에는 다 unknown으로 할 거다. 그리고 요거는 디코드한 애는 프라이스 리뷰라는 애로 부를 거다. from 테이블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거를 직접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우리가 케이스 when 했었던 두 번째 했었던 애랑 굉장히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쵸?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좀 더 자세한 쓰임을 보고 싶은 이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when이랑 디코드 같은 경우에는 디코드가 만약 더 잘 외워지시면은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개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보는 W3 그 실습 한번 해보면 자, 뭐 일단은 쿼리부터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오더 아이디를 가져오고 싶고 퀀티티를 가져오고 싶어. 근데 나는 이 퀀티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야. 나 30 초과면은 이렇게 표기해줘. 그레이터로. 그리고 뭐 30이면 이건 요거야 30이다 로 표현을 해주고 이거 외에 애들은 다 퀀티티는 30 아래다 라고 해줘. 그리고 나는 요거에 관련해서는 뭐 퀀티티 텍스트라고 부를 거야. 요 오더 디테일에서 가져오는 테이블로부터 요걸 실행을 하면은 자 12는 30 언더죠. 10도 그렇고 40은 30보다 크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나 딱 30 보고 싶은데 30인 건 이렇게 is 30이다 이거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엔 그룹바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바이는 그룹화를 통해 집계함수인데 이거는 약간 디스팅트랑 좀 비슷하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기본 구조는 이래요. 자 where까지는 우리 굉장히 많이 봤었던 그 기본 구조죠. 근데 여기 뒤에 이제 만약에 내가 뭔가 그룹을 해서 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룹 바이하고 컬럼 이름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거 오더 바이 컬럼즈 네임은 그냥 뭐
정렬하고 싶으면은 오더 바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지정을 하고 싶지 않으면은 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DEPT라는 테이블에서 부서만 보고 싶어. 그리고 디파트먼트를 한번 그룹 바이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딱 봐도 이게 그룹 바이인지 아닌지 확인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뭐 보면은 일단은 요것만 봤을 때는 중복값 같을 수 있는데 다 다른 값이 있습니다. 디파트먼트만 같은 거지 뭐 아이디나 뭐 셀러리나 이런 거는 다 다르죠.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아까 디파트먼트를 그룹으로 해가지고 조회를 하면은 굉장히 잘 그룹화가 중복 없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룹 바이라 하면은 디스팅트와 같이 중복을 제거한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룹 바이로 그룹화된 각각의 그룹이 하나의 뭔가 집합으로서 집계의 임수로 많이 쓰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뭔가 어떤 컬럼에 집합을 보고 싶으면은 중복된 값이 아닌 애를 보고 싶으면 그 애를 또 그룹으로 만들면은 결국엔 디스팅트한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룹 바이를 써야 되지? 라고 하면은 집계함수랑 주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집계함수랑 같이 쓰지 않을까? 즉 통계를 하거나 그럴 때 얘가 없으면은 얘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의 활용은 어떤 점포가 매출이 올라가는지 뭐 아니면 어떤 상품이 인기 있는지 월별 일별 특정 단위를 집계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강의 이어서 하자면은 잠깐 더워서 에어컨을 켰어요. 그룹 바이 예시를 설명드리면은, 자, 예시 문제에 어떤 회사의 부서들의 최대 연봉, 최저 연봉, 그리고 부서의 평균 연봉, 그리고 마지막 정렬은 평균 연봉이, 그러니까 부서의 평균 연봉이 높은 순서대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대 연봉 같은 경우에는 그 맥스를 쓰면 되겠고, 최저는 민을 쓰면 되겠고, 뭔가 평균은 AVG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사 붙여놓기를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테이블은 아까 봤었던 DPT 테이블입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하면 자, 여기 보면은 자, 우선 이 최대 연봉과 최저 연봉, 평균 연봉은 실제 뭐 저희 회사라든가 그런데 평균 연봉과는 무관하고 그냥 제가 임의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로만 숫자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 봅시다. 자, 데이터 분석에서 최대 연봉은 3억이에요. 그리고 최저는 4천만 원. 평균 연봉은 뭐 1억 4천 뭐 요 정도 되는 거고. 개발은 요렇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평균 연봉은 우선 데이터 분석이 제일 높고, 그 다음 개발, 디자인, 기획, 임탁 경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한꺼번에 엑셀로 만약에 이거를 치는다고 생각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어떤 부서가 제일 돈을 많이 받는지랑 평균이랑 이런 거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냥 라운드 묶은 거는 평균 연봉이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안 그래도 좀 숫자가 딱 깔끔하진 않아서 라운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그룹 바이는 집계를 할 때 많이 쓰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커스터머즈라는 테이블에서 나는 지금 커스터머 아이디를 셀 거야. 그리고 컨트리도 보고 싶어. 그리고 컨트리를 묶어줄 거야.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지금 나라별 커스터머 아이디를 보고 싶어를 의미하겠죠? 직접 실행을 하면 이렇게 커스터머 아이디 나라별로 아르헨티나는 뭐 3개,
뭐 오스트리아는 2개, 브라질은 9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제가 발로 선을 건드려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그룹 바이 개 웨어절인 해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선 그룹별로 원하는 조건이 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필터링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뭐 조건은 이렇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우선은 내가 조회하고 싶은 컬럼들 쓰고 그 다음 테이블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조건들 쓰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룹 바이 할 그런 컬럼들 쓰고 그 다음에 컨디션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컬럼 네임 할지 쓰면 되고 사용 예시는 우리 한번 가볍게 부서별로 일단은 묻고 그리고 그 부서에 이제 몇 명이 속하는지 그리고 그 몇 명 중에 한 10명 이상이면 10명 이상인 사람만 보고 싶다. 10명 이상인 부서만 보고 싶다를 문제를 해봅시다. 그럼 요거를 직접 실행을 해봐요. 같이 요거를 해서 실행을 하면 자 보시면은 경영팀은 21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15 개발은 15 기획은 10 해가지고 10개 이상 부서니까 10명을 하죠. 10명 이상인 부서들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게 조건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은 10개 미만인 것도 나오죠? 이런 애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룹절 있을 때 조건을 해빙을 통해서 걸어줄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부 처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커리가 이제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웨어구, 그리고 그룹 바이구, 해빙구, 셀렉트구, 오더 바이구 순으로 되기 때문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룹 바이구와 해빙구는 셀렉트구보다 먼저 처리돼서 별명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얘네 둘에서는 별칭을 쓰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이후부터 셀렉트 9 이후부터는 오더 바이고는 셀렉트보다 늦게 처리되잖아요. 이때부터는 그냥 내가 별칭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 컬이 보시면은 그 셀렉트에서 CNT라고 정의했죠. 카운트하고 그 에스터리스크를. 그럼 요거를 요땐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해빙 예제 문제를 풀어보고 해빙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자, 커스터머 아이디 개수 세고, 뭐, 컨트리하고 커스터머즈 테이블에서 컨트리를 묶을 거야. 그리고 해빙은,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 나라별 커스터머 아이디가 5개 초과인 것들만 보고 싶어. 인 거죠. 그러면 실행을 하면은, 자, 나라별로, 뭐, 브라질은 9, 11, 11, 7, 13 이런 식으로 해서 다 5초과인 나라들과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강의 자료를, 강의는 1개지만 강의 자료 2개로 나오는데, 이게 콜앱으로 하나로 다 하니까 제가 학습을 돕고자 이미지를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어서 콜앱이 너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자료 다운받으실 때 클래스 1이 앞부분, 클래스 2가 이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클래스 2 부분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실무에서 우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애여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하려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원하는 데이터가 한 테이블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애초에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부서마다 다 다르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도 다 다르고 그 값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A 테이블이 있고 B 테이블이 있을 때 하나의 가끔 한 테이블의 컬럼만 이제 내가 뭔가 주로 줘야 하는 테이블에 붙여가지고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조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인은 오라클에서 조인할 때 문법적으로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라클 조인, 두 번째는 안시 조인입니다. 안시 조인은 표준 SQL 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라클뿐만 아니라 MySQL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둘을 실행을 할 때 문법적으로만 조금 다른 거니까 일단 쿼리를 조회했을 때 값이 같나요? 하면 네, 둘이 값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둘 중 하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라클을 쓰는 회사면은? 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가끔, 보통의 최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시 조인으로 쿼리가 작성된 경우가 많아요. 조인을 쓸 때. 근데 이제 옛날부터 오라클을 사용을 하면서 그 쿼리를 유지보수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쿼리를 제가 나중에 뭔가 데이터 이상이 있거나 그럴 때 그걸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인이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 모르면은 조금 기본적인 걸 모른다라는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알면 굉장히 좋은 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조인이 처음 익히는 분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뭔가 편한 조인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조인을 익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오라클 조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오라클 조인을 우선 조회하고 싶은 컬럼 쓰고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선은 오라클 조인에서 나 B 테이블에 STK 네임 가져오고 싶어. 그리고 A 컬럼에서 프라이스를 가져오고 싶어. 그리고 STK 인포는 이제 A로 칭하고 STK per name은 B로 칭할 거야. 그리고 A 템포랑 지금 B 템포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공통된 컬럼을 적어주면서 연결고리처럼 묶어줘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통된 컬럼을 써서 부르는 게 조인이다. 자, 그러면 안시 조인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냐? 요거랑 요거랑 봤을 때 줄 하나 차이가 나죠? 그 줄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이너 조인 부분이랑 온 부분이죠. 그래서 오라클 부분에서는 뭐 따로 무슨 조인이다 라고 쓰진 않지만 그 from절에 이제 내가 조인할 테이블이랑 그리고 where절에 이제 내가 공통된 컬럼으로 묶어줄 애들을 작성하는 거. 그리고 안시 조인에서는 이너 조인, 내가 어떤 조인을 쓸 거다를 선언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where 대신 온절에 이제 공통된 컬럼을 적어주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조인의 종류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너 조인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또 어떤 조인을 쓰냐 하면은 아우터 조인과 크로스 조인, 프라우터 조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옆에 있는 별은 뭔가 하면 이거는 실무에서 많이 쓰냐 안 쓰느냐인데 별표시를 한 애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애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면은 별 없는 애는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개념 정도를 익혀두시는 걸 권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우터 조인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랑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있는데 이거 둘의 차이는 그냥 메인 테이블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만 다른 거기 때문에 레프트 아우터 조인만 알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기본 구조 알고 요렇게 생긴 애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에는 X를 쳤지만 일단 적은 이유는 조금 살짝 복잡하게 조인이 되는 방식이어서 그러니까 굳이 크로스 조인을 안 써도 얘를 뭔가 대체할 만한 기능들이 있어서 안 쓰지만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적어놨고요. 프라우터 조인도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가끔 간간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적은 조인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블로그를 참고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시 조인, 이너 조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 구조는 이래요. select, column name, 그리고 from table, 그리고 inner join, table to on, table, column name 하고 table to column name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쿼리 예시 직접 SQL 디벨로퍼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걸리네요.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말을 하자면 오늘 실무 2강 자체가 조금 외워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이제 오라클에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외운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지 마시고 입문에서 이제 심화로 넘어갈 때든 어떤 기능을 익힐 때 그냥 개발 자체가 조금 암기 영역보다 이해의 영역이고 그걸 이해한 거를 이제 그냥 대충 어떤 게 있다
정도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냥 구글에 찾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개발자들 구글 없으면은 코딩 못한다 이런 소리도 있을 만큼 막 일일이 다 하나하나 외우질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만약에 당장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오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쿼리 예시를 볼게요. 쿼리 예시 보면은 자, 우선은 조인 전에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STK 인포 생김새부터 봅시다. 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컬럼들이 있죠. 뭐 템포 코드, 뭐 프라이스, 마켓 캡italization, 뭐 상장 주식도 이런 게 있고 퍼네임에는 퍼네임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보면 나는 A 테이블에서 프라이스 주가를 가져오고 싶고 그리고 STK 퍼네임이라는 데서는 종목명을 가져오고 싶어. 그리고 보아하니 둘의 공통된 컬럼은 템포 코드니까 나 요거를 통해서 조인을 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뭐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에서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 일단 제대로 불러온지 확인해야 되니까 한번 템포 코드 적은 다음에 템포 코드 자, ES죠? 그러면은 가격에 있는 애랑 이제 여기에 이제 제대로 값을 불러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글자율이니까 이렇게는 자 우선은 37만 500원인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 그러면은 37만 500원 맞죠? 그러면 이름에서도 템포 코드 이름 잘 불러왔는지 한번 봅시다. 네, 템포 코드 ES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해서 이렇게 이너 조인이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만약에 조인이라는 기능이 없으면은 테이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쿼리문이 조금 길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불러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너 조인이 있으면은 공통된 컬럼 활용해서 원하는 값을 볼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서 여기 제가 밑줄 치고 하나는 메인 테이블, 조인 테이블, 조인 컬럼 해놨잖아요. 메인 테이블은 이제 주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조 테이블은 이제 이너 조인 뒤에 있는 뭔가 내가 지금 뭐 컬럼 한두 개 정도? 메인 테이블에 이제 곁들여서 보고 싶은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인 컬럼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된 컬럼들을 적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너 조인은 메인 테이블과 조인 테이블의 조인 컬럼의 값이 동시에 존재해야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다. 존재하지 않을 시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은 봅시다. 자, 이 테이블에 지금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가격이 지금 널 값이죠. 요거만 일단 우선적으로 봅시다. 여기서 이 테이블 결과값에서 지금 기억할 건 프라이스가 지금 비어있네 요거입니다. 자, 그럼 콜앱에서 다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했었던 예시인데 자, 나는 데이터라는 테이블이랑 SK 인포라는 테이블에서 뭐 주가랑 해가지고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불러와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뭔가 원래 메인 테이블에 얘가 아까 삼성전자 있었죠. 프라이스만 비었을 뿐인데 그래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건절 해가지고 삼성전자 찾아줘 A에 있는 테이블에서 삼성전자 하면은 나오지 않죠.
이게 이유가 둘이 뭔가 공통된 값이 있어야지 이제 불러오는데, 이너조인은 이제 공통된 값이 부분 없으면은 그거를 그냥 얘는 없네 하고는 그냥 약간 교집합처럼 너 나랑 연결고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를 조회조차 하지 않을 거야, 이거입니다. 그래서 값이 동시에 존재해야지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텍스트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너조인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조인 기본 구조 이렇게 생겼죠? 컬럼 이름즈 내가 불러오고 싶은 애들, 그리고 테이블 2, 그리고 테이블 컬럼 이름 적으면서 이제 공통된 부분 적으시면 되죠. 그리고 이너조인 요 부분에 가져오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 자, 그럼 데모 데이터베이스 우리 오더 테이블과 커스터머즈 테이블을 보면서 우리 조인을 지금 하는 거니까 뭐부터 봐야 될까요? 우리는 조인해야 되는 거니까 공통된 컬럼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죠? 자, 오더즈 테이블과 커스터머즈 테이블에서 오더즈 테이블이랑 공통된 애가 보니까 우선은 배송 관련 데이터인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커스터머 아이디가 공통된 컬럼이네요. 그럼 요거를 이따가 온절에 묶어주면 되겠죠? 자, 샘플 봅시다. 자, 쿼리 해석해 드릴게요. 자, 오더즈 테이블에서 오더 아이디를 가져오고 싶어. 그리고 커스터머즈라는 테이블에서는 커스터머 네임을 가져오고 싶어. 그리고 조인을 할 건데, 자, 메인 테이블은 오더즈고, 그리고 참조 테이블은 커스터머즈 테이블이야. 공통된 애는 커스터머 아이디니까 그거를 묶을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하면 오더 아이디와 커스터머 네임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수업 내용으로 돌아가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라이트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둘의 차이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인 테이블의 위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 둘이 이제 이너 조인과 다른 점은, 이너 조인은 뭔가 조인 테이블에 이제 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메인 테이블의 데이터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메인 테이블이어도 그 값이 이제 조회조차 되지 않았잖아요.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바람은 삼성전자 있으면 옆에 가격이 널로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안 나왔는데 얘는 그렇게라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럼 없는 값조차도 이제 데이터 수집이 안 된 이유를 뭔가 찾거나 그럴 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신에 이제 값이 없으면 널로 표시되긴 하겠죠. 자, 기본 구조는 컬럼 네임하고 프롬 테이블하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쓴다. 아까 여기 이너 조인이었죠? 그 자리에 이걸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 기준으로, 이 글자가 지금 적힌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메인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참조 테이블이란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온절에 이제 공통된 컬럼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도 메인 테이블의 값은 모두 조회해 준다. 요거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까랑 굉장히 유사한 쿼리입니다. 똑같죠, 내용? 제가 데이터를 그 사이에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일단 나왔고 프라이스 널인 거 잘 나왔죠? 자, 그래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도 레프트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너 조인과 달리 값이 널로라도 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 하나 하겠습니다. W3 SQLG에서 조인이 익히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쓰고 편한데 이거 저도 처음에 익힐 때 어려워했어서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W3 SQLG에서 설명도 보면서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여기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요것도 똑같아요. 커스터머즈 테이블이랑 이번에도 똑같이 오더즈 테이블이네요. 자, 여기서 아까 공통된 컬럼은 커스터머 아이디였죠. 자, 보면 여기서 2가 우선 겹쳐졌네요. 그럼 얘는 일단 나오겠죠, 값이? 근데 이제 나머지 겹쳐지지 않은 애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요거 쿼리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커스터머즈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네임을 가져오고 싶어. 그리고 오더즈 테이블에서는 오더 아이디라는 애를 가져오고 싶어. 자, 여기 커스터머즈 메인 테이블 있고, 참조할 테이블 오더즈, 그리고 여기 공통된 컬럼들 이름 적어놨죠. 여기는 이제 오더 바이를 커스터머 네임을 이제 그 ABC 순, ASC 순으로 보고 싶어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 실행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조회를 하면 커스터머 이름이랑 오더 아이디가 있는데 이제 값이 없는 애는 널로라도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수업 콜앱으로 돌아가서 이번 오라클식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라클 조인식은 위에 아까 오라클 이너 조인이랑 굉장히 표현 방식이 비슷한데 이게 달라요. 플러스, 괄호하고 플러스가 되어있죠. 이게 오타가 아니고 자, 우선 기본 구조는 내가 조회할 컬럼 그리고 테이블 똑같이 이제 from절에 써줘요. 뭐 조인이나 이런 거 따로 안 쓰고 대신 조인을 안 쓰지만 where하고 공통된 컬럼하고 내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하고 싶을 때는 참조 테이블에 플러스를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메인 테이블이 아닌 조인 테이블에 플러스 적어주는 거. 그래서 요점이 요점 다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할 때 메인 테이블이 아닌 참조 테이블에 플러스를 붙여준다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한번 안시 버전이랑 오라클 조인 버전 레프트 아우터 조인 직접 실습 보여드릴게요. 자, 지저분한 지우고 자,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안시 조인인 거죠. 보면은 아이디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공통 컬럼으로 묶은 거고 이제 엘조라는 메인 테이블이랑 엘조 네임이라는 참조 테이블을 지금 조인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라클 버전 오라클식으로 써봅시다. 이렇게 하고 B가 참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적어주고 하면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제 바탕화면이 자, 한번 다시 기본 구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진짜 많이 봐둬야 돼요. 헷갈려요, 은근히 보다 보면. 자, 안시 조인은 from 여기 뒤에 있는 애가 메인 테이블 그리고 랩트 아우터 조인이 조인 테이블인 거 오라클 조인은 조인 테이블에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라이트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는 메인 테이블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비해 많이 활용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랩트 아우터 조인을 만약에 그 쿼리를 작성했던 사람이 뭐 한 세 번째 줄에 조인을 보통 많이 쓰니까 그때 쓰고 한 10번째 줄에 갑자기 라이트 아우터 조인 쓰거나 그러지 않고 쭉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거 쓰다 보면은 레프트 아우터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근데 가끔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개념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어떤 쿼리를 유지보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 조인식 기본 구조도 똑같이 조인할 테이블에 이제 요걸 적어줘요. 메인 테이블이 아닌데. 그리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 해서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샘플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안시 조인, 뭐 예시 한 번만 그대로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조인이 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빨간 줄을 보고 어디가 이상하지 하고 보고 있었어요.
값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메인 테이블 위치에 따라서 얘는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라이트 아우터 조인인 거.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이미지 첨부해놨습니다. 여기가 조인, 그리고 노란색 친 애가 메인 테이블, 조인 테이블이 플러스인 거. 그래서 이거 실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눌러서 수업자를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린 그러면 프라우터 조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우선은 안시 조인만 있어요. 뭐 따로 오라클 조인이 없어서 하나만 외워두시면 돼요. 기본 구조는 위에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여기가 레프트 아우터에서 풀로 바뀌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하지 않지만 간간히 활용하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휙 보고 대충 보라는 의미는 아니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W3 스쿨즈에서 이미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테이블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인 거 기억해 두시고 운절 쓰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보시면은 커스터머즈 테이블랑 오더즈 테이블이 있는데 둘이 보면은 둘이 보면 지금 총 6줄이잖아요. 근데 공통된 애는 커스터머 아이디 2번이죠. 그럼 요거랑 요 테이블을 만약 다 합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겹쳐지는 2번은 하나만 나오죠? 그러면 5개가 나와야겠죠? 요거를 조인을 하면은. 그래서 프라우터는 진짜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조금 실행 결과가 띡하니만 나와 있으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SQL 디벨로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아까 2번 있었잖아요. 2번이 얘거든요. 2번 외의 애들은 그 값이 해당하지, 막, 값이 없는 애들도 그냥 랩타우터 조인 했었던 것처럼 싸그리 다 나와요. 그래서 뭔가 다 합쳐서 그냥 일단 보고 싶을 때 쓰는 애가 프라우터 조인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그럼 서브 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는 쿼리 안에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문법적으로 딥하게 다루면은 뭐 서브 쿼리도 종류가 있는데 뭐 스칼라, 인라인 뷰, 중첩 요게 있는데 실무를 할 때 막 야 너 스칼라 그거 서브 쿼리 써가지고 이거 쿼리 짜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에 그냥 뭔가 분류 기준은 그냥 사용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스칼라이고 인라인뷰고 중첩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칼라 서브 쿼리의 사용 위치는 셀렉트 절 했으면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하고 from 절 했으면 인라인뷰 그리고 where 절, having 절 했으면 중첩 서브 쿼리입니다. where랑 having 같은 경우에는 having은 약간 그룹 바이에 제가 where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where 쓴 애가 중첩이고 from 쓴 애가 inline view 그리고 select 쓴 애가 스칼라 서브 쿼리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브 쿼리 그러면은 쓰면 어떤 게 좋아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일단은 조회를 굳이 여러 번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딜리트랑 한 번에 셀렉트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서브 쿼리 예시를 보기 전에 이 딜리트 데이터 테이블부터 봅시다. 보면은 이런 애가 있죠. 이런 애에서 맥스 값 프라이스 맥스인 애는 68만 5천원짜리 애다. 자, 그러면 여기서 68만 5천원짜리 애가 뭐인지 보면 LG생활건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따가 잘 없어졌는지 볼 겸 이렇게 우선 조회하면 잘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딜리트 데이터라는 테이블로부터 나는 가격이 요거인 애를 맥스인 애를 지우고 싶어인 거죠. 실행하면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맥스인 거 찍고, 그 다음에 딜리트 쿼리를 또 짜고 이래야 되는데, 서브 쿼리가 있으면은 굳이 쿼리를 2번 실행하지 않아도 돼서 편한 점이 장점입니다. 근데 요거도 서브 쿼리 또한, 아이고, 조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막 서브 쿼리보다 조인을 해야 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인을 그 서브 쿼리 굳이 안 써도 조인을 해결되면은 조인을 쓰는 걸 권장드려요. 서브 쿼리 너무 많이 쓰면은 그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쿼리 조회를 할 때.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스칼라 서브 쿼리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셀렉트 절에 아까 쓰는 애라고 했죠. 그래서 단순히 조인을 대체할 목적으로 많이 쓰고 성능면에서 떨어지다는 건 그 속도 측면에서, 그래서 조인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권장하고, 만약에 서브 쿼리의 결과 값이 없으면은 널 값을 리턴한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제가 예시 그냥 쓴 건데, 디파트먼트라는 컬럼을 세줘. dpt라는 테이블에서. 그리고 부서명은 데이터 분석 팀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요거 데이터 분석 팀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세워주겠죠? 그러면 요거만 다르죠? 경영팀 부서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데이터 분석팀이 몇 명인지, 경영팀이 몇 명인지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셀렉트 뒤에 썼으니까 이런 애가 스칼라 쿼리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인라인 뷰는 from고에 쓰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그냥 A라고 묶어준 다음에 나중에 조인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서브 쿼리하고 그리고 그 뒤에 조인하는 식으로. 그래서 뭔가 업무를 할 때는 요거 하고 행 제한을 할 때 보통 많이 써요. 묶어주고 나서 요거 하고 이렇게 할 때. 왜냐면은 이거를 보시면,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행수 제한을 하는지. 우리가 요거에서 지금 보면은 이 조건에서 15,000원이면 점심치고 비싸. 그리고 10,000원이면 적당한 가격. 7,000원이면은 저렴한 가격.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 컬럼을 프라이스 리뷰로 할 거다. 라고 지금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푸드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행수 제한을 어떨 때 쓰냐면, 만약에 그냥 저희가 이렇게 뭔가 프라이스 리뷰에 대한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옷까지 보고 싶어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5개까지 딱 잘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프라이스 리뷰의 례를 뭔가 따로 여기 컬럼하고,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얘가 만약에 낱너리매만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서브 쿼리로 묶어준 다음에, 가로를 묶어준 다음에 이제 이게 테이블이죠. 지금 그 가로를 묶었으니까 요것도 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요거 뒤에는 이제 웨어절을 써줘야겠죠. 그 쿼리 내부 처리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낱너린 거 이렇게 적어주고 싶을 때 뭔가 요 서브 쿼리에 대한 조건이 뒤에 있고, 그럴 때 행수 제한을 제한을 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이게 조금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몇 번 실습하고 그러다 보면 이해가 가요. 자, 그럼 중첩 쿼리는 그냥 쿼리 안에 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웨어절에 많이 쓰고, 아까 우리 위에서 봤었던 거 있잖아요. 딜리트 문 그거, 프라이스 맥스인 거.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웨어절에 많이 서브 쿼리를 사용한다. 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첩 쿼리. 웨어절에 쓰는 애로 푸드라는 테이블에서 가장 리뷰가 많은 애는 가양칼국수다. 이렇게 잘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그지스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서브 쿼리가 반환하는 결과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그냥 웨어절 조건에 맞는 애면은 쿼리를 실행했을 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대체하는 기능도 많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지만 가끔 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본 구조 보면은
where하고 exist 뒤에 이제 서브 쿼리 적어주면서 이제 서브 쿼리 했을 때 반환값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애예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런 건데, 자, 요거 쿼리 보면, 자, 요거는 stk per name이라는 애에서 stk name 가져오고, 그리고 존재하는지 보고 싶어. 그 stk info 테이블을 일단 b로 지칭할게. 그리고 난 price를 가져오고 싶어. b에서. 그리고 공통된 컬럼은 A에서 요거랑 해서 템포 코드네. 그럼 난 요거 사이에서 이제 프라이스가 15만 원 이상인 종목을 보고 싶어.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누르면은 자, 15만 원 이상인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말 15만 원 이상인지 옆에 이름까지 해서 보면 자, 이렇게 다 15만 원 이상인 종목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때는 not exist를 씁니다. exist 예제 풀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그 수업자를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고 얘는 exist 앞에 not 정도만 붙은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는 조회할 때 15만 원 이상이 아닌 애만 보고 싶다 하면 아까 그 쿼리에서 not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까 요거 LG 에너지 솔루션 있는데 난난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 뭐 JYP, 카카오게임즈, ST팜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이러죠. 저희 그러면 여기 not exist에서 정말 이름이랑 가격이 15만 원이 안 되는지 보면 다 15만 원이 안 되는 종목들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유니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유니언과 유니온 올이 있는데 유니언은 각 쿼리의 결과값의 합이에요. 그리고 얘는 합이 있을 때 뭔가 둘이 중복된 애가 있으면 그걸 중복 제거를 한 뒤에 보여주고 유니온 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중복 포함해서 다 보여줄 거야 이어서 중복 제거 안 하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유니온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만약에 제가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둘을 가져올 컬럼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A라는 테이블에서 컬럼 하나 가져올 거면은 B에서도 컬럼 하나 그 해당하는 그 값을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도 두 번째 쿼리부터 별칭 생략이 가능한데 이제 쿼리 순서에 따라서 별칭을 이제 어디다 붙이면은 이제 그 순서가 만약에 안 맞으면은 별칭을 사용 못할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쓰는 앤데 갑자기 먼저 선언한 애나 그런 애들이면 몰라도 그 순서가 뒤에 있는데 이제 별칭 뒤에서 했는데 막 이제 앞에서 막 쓴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습 W3 스쿨즈에서 하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기본 구조는 여기 테이블랑 컬럼즈 이름 맞춰주는 거. 그리고 유니온은 중복해서 보여주는 거. 자, 그럼 보면은 커스터머즈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여기 서플라이즈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유니온 됐는지를 보려면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이제 시티 이름. 자, 시티 이름 보면 뭐 베를린, 멕시코 DF, 런던, 뭐 뉴 오를린 그리고 알돌 이런 게 있죠. 그거를 눌러보면 잘 합쳐졌는지 봅시다. 자, 우선은 잘 합쳐진 것 같죠? 그럼 유니온 오를 봅시다. 유니온 오를 누르면은 얘는 중복 제거 안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있을 때 얘는 정말 중복 제거가 안 됐죠? 공통된 애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니온 올은 내가 테이블 있으면은 공통으로 보고 싶은 컬럼 개수 맞춰가지고 적고 여기서 데이터 타입도 같아야 돼요.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 웨어절랑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한번 그냥 볼까요?
커스터머즈라는 테이블에서 시티랑 컨트리 이 애를 보고 싶어. 나라는 그냥 난 독일인 것만.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도 나는 독일인 것만 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컨트리가 독일인 시티가 다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테이블 생성, 삭제, 변경, DDL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강의에서는 그 DML을 주로 다뤘잖아요. DDL 같은 경우에는 우선 테이블 생성, 삭제, 수정,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트렁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때는 기본 구조 이렇게 create 테이블하고 내가 지금 만들 테이블 이름 여기 써주시고 내가 만들 컬럼 쓰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 뭐 가차인지 문자인지 넘버인지 뭐 데이트인지 그런 거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테이블만 만든 건데 데이터 안 들어있다가 가끔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린 지금 그 데이터를 담은 껍데기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넣고 싶으면 앞서서 배웠었던 insert into나 뭐 insert into 했으면은 업데이트 뭔가 해야 될 데이터가 있으면 업데이트 사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습을 해볼까요? 자, 우리도 한번 persons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테이블 뭔가 만든 게 티가 안 나니까 저희 현재는 persons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름 다른 거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뭐로 할까요? 이번 그냥 person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생성됐습니다 하고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볼까요? 새로 고침 하면 여기 person 테이블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보면은 우리가 정의한 대로 person ID, last name, first name, address, 뭐 city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엔 드롭 테이블. 자, 이걸 만들었으니까 없애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럼 봅시다. 자,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트보다 간단해요. 원래 만드는 게 어렵지 부수는 건 쉽잖아요. 자, 기본 구조는 드롭하고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라는 테이블을 없애고 싶어 요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우선 봅시다. 지금 아까 제가 실습해서 없어진 상태여서 지금 현재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하면은 여기 your database가 이제 여기 W3 스퀴즈 데이터베이스 요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보면은 여기 있죠, 현재는. 근데 요거를 실행하면 없어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없애고 싶은 테이블이 있을 때는 드롭을 사용한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트렁케이트를 알려드릴게요. 트렁케이트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해요. 선생님 그러면 딜리트랑 되게 비슷한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딜리트도 그런 거였잖아요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둘이 진짜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고 기능도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트렁케이트는 그 저장했었던 공간까지 다 반환을 해요. 그래서 용량도 줄고 인덱스도 줄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점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딜리트는 우리가 조건절에 만약에 맥스 프라이스만 만약에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지울 수 있는데 얘는 따로 조건을 못 걸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지우기 때문에 컬럼이나 그런 것만 빼고는 그래서 부분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롭, 딜리트, 트렁케이트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딜리트는 데이터만 지워지고 디스크 상에서는 그 공간, 저장을 했었던 그 공간이 존재를 해요. 인덱스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트렁케이트는 정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었었던 그 태초의 그 상태로만 딱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컬럼이랑 이런 거 지정했잖아요. 그것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딜리트는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 삭제가 가능하고 트렁케이트는 그러지 못하다. 그리고 드롭은 데이터와 테이블 모두 삭제한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자 삭제 전에 이런 식당 관련된 테이블이 있어요. 뭐 생활식당, 2차돌, 샐러디, 밥찬숙, 순댓국이 있을 때 딜리트를 했을 때는 요거 이 그냥 데이터 값만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를 저장했던 값은 이런 식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트렁케이트는 이 공간, 우리가 저장했었던 이 공간마저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드롭은 우리가 그냥 여기 흰 게 오타나 뭐 오류가 아니고 정말 없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애인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테이블을 나중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회사에서 지우거나 이러라고 할 때 가끔 싸그리 다 지워버리거나 그랬을 때 사실 지우면 안 되는 것까지 가끔 이름 실수를 해서 지우면은 이제 휴지통이나 그런 거를 뒤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혹시 모르니까 드롭 전에 딜리트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데이터를 백업을 해두신 뒤에 그거를 지우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삭제를 하기 전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 얼털 테이블은 이게 기존에 뭔가 테이블의 열, 삭제, 뭐 수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 추가를 할 때 기본 구조는 얼털 테이블, 테이블 네임. 요거는 드롭할 때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대신에 이제 뒤에는 내가 만약에 컬럼을 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add 컬럼 네임하고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시면 되고 삭제를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드롭 컬럼을 여기만 다른 거예요. 얼턴 똑같은데 여기 드롭 적어주시면 되고 뭔가 오라클에서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은 모디파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우리가 배웠었던 데이터라는 애가 있어요. 데이터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얘 구조를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죠. 우리는 그러면 컬럼 하나 그냥 임의로 배운 대로 추가를 하면 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쓰고 데이터가 변경되었다 뜨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어드 유닛이 지금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없애봅시다. 없애는 건 드롭이었죠? 이렇게 왜 빨간 줄이 뜨지? 불길하게. 아이고, 맞는데. 컬럼을 안 적어줬네요. 이렇게 하면은 자, 어드 유닛이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실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W3 스쿨즈에서 하시면 되고 이제 업서트, 흔히 업서트라고 부르는 머지 인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존재하면은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없으면은 인서트를 해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데이터 뭔가 크롤링 같은 걸 한다 쳐봅시다. 크롤링을 할 때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뭔가 네이버에서 그냥 실적 관련된 아니면 매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제일 최신이 3월일 거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분기별로 실적을 매출도 발표하니까 그 2분기에 있는 애를 업데이트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원래 뭔가 기존에 상장돼 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이라던가 그런 게 2분기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3월 이후로 상장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주식이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랑 같이 그 매출, 뭐 실적, 아니면은 뭐 걔 주식 가격, 이런 것들을 인서트가 되겠죠. 없는 애들은. 근데 이 업데이트와 인서트를 한꺼번에 해주는 애가 머지 인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데 한번 예시를 보면서 직접 익히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푸드라는 테이블에서 브로타아트라는 빵집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싶어요. 이거는 여의도에 있는 빵집인데 맛있어서 그냥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브로타아트라는 이름이 있으면 있는 거니까 프라이스는 3,400원으로 그리고 클로즈는
Y, 그리고 리뷰는 250, 타입은 빵집, DIV는 브레첼로 업데이트를 해줘.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냥 일단은 우선은 이름만이라도 넣어줘. 이런 거를 쿼리를 한번 짜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저분한 지우고 우선 푸드에 프로타트가 없는 것 같네요. where name 있네요. 그러면은 실습을 할 때 붙는 줄 알았는데 넣었나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프로타트 말고 프로트까지만 합시다. 자, 프로트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자, 그러면은 이 쿼리는 아까 제가 말했었던 그 조건과 같아요. 자, 프로트라는 애가 만약에 있으면은 when 매치드 있으면 가격은 3,400, 클로즈는 Y, 리뷰는 250, 타입은 빵집, DIV는 뭐 이건 그냥 프레첼. 같으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없으면은 우선은 이름이라도 프로트라고 넣어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우선 프로트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거를 실행을 하면 작업이 우선 완료되었고 한 개가 병합되었다고 떠요. 머지 인투 원래 실행하면 저렇게 떠요. 해당하는 행에 몇 개가 병합됐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프로트라는 애가 생겼죠? 왜냐면 프로트라는 이름이 없었으니까 프로트라는 이름만 넣어줘 라고만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프로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when 매치드 된 뒤에 업데이트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이렇게 하면 병합되었습니다 하고, 자, 내용이 널에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로 업데이트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우넘을 이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넘은 조회 순번을 매기는 건데, 처음에 로우넘을 이제 매기는 기준, 그러니까 1, 2, 3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그냥 단순하게 뭐 따로 오더 바이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테이블에 그냥 입력되어 있는 그 순으로 순번이 매겨져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요런 애가 있다라고 썼을 때 new price라는 애를 테이블에서 요걸 A로 칭하고 로우넘, 그러니까 그냥 이게 A.하고 에스터리스크 하면은 A에 있는 모든 컬럼을 불러줘요 말이죠. 하고 로우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매겨줘요. 순위를 쫙쫙쫙쫙.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주가 순으로 뭔가 매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번호를.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그냥 로우넘이었죠. 로우넘. 근데 이렇게 로우 넘버하고 오버하고 그 다음에 가로치 오더 바이하고 여기 내가 조회하고 싶은 조회 정렬의 기준이 되는 컬럼을 넣고 그 다음에 DSC인지 뭐 ASC인지 쓰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04,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매겼던 로우넘, 그러니까 이 애들이 들어가 있는 초기의 그 순서 값인데 이제 우리는 주가 순서를 RN으로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RN이 1이면은 이제 1위로 제일 가격이 비싸네. 뭐 2면 그 다음에 비싸네. 이런 식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최근 날짜에 높은 주가 종목을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우 넘버에서 같이 쓰는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게 써요. 로우 넘버 오버하고 파티션 바이하고는 그룹 파일 컬럼 그리고 그룹 정렬 기준이 되는 컬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쿼리 해석해 드릴게요. 자, 나는 SK 네임이랑 프라이스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 나는 지금 로우넘도 부를 거고 A에 있는 모든 것도 부를 거고, 지금 보면은 나는 STK 네임으로 그룹을 묶고 레지스트레이션은
이거는 제일 최신순으로 보고 싶어인 거죠. 그리고 여기 RN 했고, RN이 그러면은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트가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2랑 3 이렇게 있죠? 자, 그러내면은 이제 RN은 기껏해야 한두 개겠죠? SK 네임 기준으로 그룹을 묶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2022년 083 가장 최신의 애만 가져오고 아래는 그리고 만약에 3일보다 2일 주가가 높으면 2일인 게 나오겠죠? 그래서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복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 복구는 타임스탬프와 휴지통 복원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타임스탬프는 이제 뭐 내가 실수로 지운 데이터가 있어요. 뭔가 그 실습을 하거나 이거 지우라고 해서 지웠는데 사실 지우면 안 되는 애를 지웠었던 거야. 숫자라든가 그런 걸 헷갈려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셀렉트하고 from 테이블 명 쓰고 타임스탬프하고 cs 타임스탬프하고 인터벌 여기 하루 전인지 뭐 7일 전이 7시간 전인지 10분 전인지 30초 전인지 요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타임스탬프로 데이터를 복구한 다음에 뭐 그 데이터를 엑셀에서 익스포트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지워요. 그리고 만약에 없애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타임스탬프로 돌아간 다음에 익스포트하고 엑셀 파일 순으로 하고 바탕화면에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뭐 그 지웠었던 테이블에 인서트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까 저장돼 있던 그 쿼리 결과값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거를 통해서 다시 인서트를 한다던가 그러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데이터를 신중하게 지우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요. 그리고 이번엔 휴지통 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일단 휴지통에 있는 데이터가 일단 휴지통에 있는지 없는지, 비워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지 이제 휴지통에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select from recycle bin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기 전까지는 권장하지 않지만 휴지통 비우기는 뭐 펄지 리사이클링 빈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없으면은 몰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백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복구는 플렉시백 테이블하고 테이블 명한 다음에 to before drop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테이블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휴지통에서 찾아오는 것까지 직접 해봅시다.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지금 알아두고 당장 외우지 않아도 나중에 오라클에서 휴지통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나중에 구글 링이라도 나중에 해서 복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있다는 확실히 인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날리면은 정말 식은땀 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냥 쓴지는 아까 만들었으니까 그냥 테스트 테이블을 이렇게 만듭시다. 만들었다고 하네요. 생겼는지 봅시다. 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우선은 애가 지금 생겼죠, 테이블이. 그러면은 우리 지워봅시다. 테스트 테이블. 지워요. 없죠? 복원을 합시다. 생겼죠? 이렇게 휴지통에서 잘 가져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라클 실무 테크닉 강의 이렇게 휴지통 복원 실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만큼 조금 듣느라 피곤하셨을 수도 있는데 수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